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다가오는 2026년 우리 지갑 사정과 금융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거시 경제적 흐름, 이른바 불균형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생존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의 핵심 뼈대는 바로 이 방대한 2026년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 즉 글로벌 경제 곳곳에 깊게 파인 균열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축이 도대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밟아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균형의 시대라는 큰 그림을 보고요. 두 번째로 K자형 성장을 낱낱이 해보해 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미국 시장의 AI와 부채 양극화를 들여다보고 네 번째, 금융허가 플레이북을 거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국의 2026년 재정 변화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1장, 불균형의 시대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판도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재정 우위, 영어로는 fiscal dominance라는 시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중앙은행이 경제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그 운전대를 확 빼앗아 버렸다는 뜻입니다. 물가 잡는 것보다 정부가 돈 쓰고 빚 관리하는 게 시장에서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런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제인 거죠.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2장, 2026년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될 K자형 성장의 해부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K자형 회복, 그러니까 한쪽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다른 한쪽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산업과 농업이 그랬고요. 80년대 볼커 쇼크 때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산가와 임금 노동자, 또 최근 코로나 때의 테크 기업과 서비스업까지 거대한 경제적 전환기마다 이런 구조적인 양극화 패턴이 늘 있어 왔던 거죠. 그렇다면 다가올 2026년, 이 K자형 성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엄청난 격차입니다. 테크나 방위산업처럼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섹터들은 위로, 그야말로 로켓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전통적인 내수 서비스업이나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턱없이 높은 금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끝없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거죠. 참 안타까우면서도 냉혹한 비대칭적 현실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뼈아픈 양극화가 수치로 딱 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상위 1%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자산의 거의 절반, 무려 49.9%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50%는 어떨까요? 자산은 1.1%에 불과한데 그 대신 소비자 신용대출의 절반이 넘는 51.6%를 떠안고 있어요. 위쪽은 자산으로 불을 불리고 아래쪽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이 구조. 구조적 불평등이 말 그대로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이제 시선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3장. 방금 말씀드린 K자형 이론을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축소판, 미국 AI와 부채의 양극화입니다. 먼저 K자의 윗부분, 잘 나가는 쪽부터 볼까요? 지금 미국의 자본 지출이 GDP의 약 30% 수준으로 엄청난 호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프 보시면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죠? 반면에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 건설은 완전히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투자에서조차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도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달 2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야 했거든요. 이른바 손익분기 고용 수치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숫자가 단 3만 개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겨지시나요?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K자의 아랫부분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는 말 그대로 압력밥솥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래프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출이랑 신용카드 연체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윗동네가 AI 혁신으로 펄펄 날아다닐 때
아랫동네는 하루하루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벼락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K자형 균열 속에서 하위 계층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4장, 바로 금융억압 플레이북입니다. 금융억압이라 단어 자체가 좀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사실 이건 정부 입장에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꼭 붙여야 하는 대형 일회용 밴드 같은 겁니다. 정부가 짊어진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관리하고 또 취약계층이 줄도선하는 걸 막으려고 이자율을 억지로 꽉 눌러버리는 전략이에요. 차입 비용을 낮추는 대신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꾹 참고 눈 감아주는 거죠. 이게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까요? 숫자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현재 미국 정부 총 부채의 무려 30.9%가 단기 부채예요. 이 말은 조만간 빚을 새로 내서 갚아야 한다는 뜻인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 미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딱 3단계로 돌아갑니다. 첫째, 일단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하니까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마구 풉니다. 둘째, 그 늘어난 빚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니까 금리는 인위적으로 바닥에 딱 붙여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물가가 좀 오르는 걸 방치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가 스르륵 녹아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채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정부의 생존 공식인 셈이죠. 자, 이제 바다를 건너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5장, 이런 거대한 글로벌 흐름이 한국의 2026년 재정 정책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망치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마저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장률이라도 방어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아까 미국 상황에서 보셨듯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갑을 활짝 열어 재정을 풀고 내수 시장을 떠받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한국 정부의 예산 배분입니다. K자형 양극화에 대처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일단 K자에 무너지는 아랫부분을 살리기 위해 무려 269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복지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K자의 윗부분인 미래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을 R&D에 팍팍 밀어주는 거죠. 이 예산안이 뜻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전처럼 도로 깔고 건물 올리는 눈에 보이는 유형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AI,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투자가 폭발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 엔진이 콘크리트에서 데이터와 기술로 확 이동한 겁니다. 당연히 돈의 흐름도 확 바뀌었습니다. 고금리에 짓눌린 민간 기업들은 알아서 대출을 줄이고 바짝 몸을 사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부와 공기업 같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부채를 끌어안으며 경제 전환의 엔진 역할을 홀로 힘겹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재정우위 시대의 생생한 한국적 풍경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금융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는 재정우위의 시대, 그리고 양극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영구적인 K자형 성장의 시대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저 쪼개진 K자의 위와 아래 중 정확히 어느 쪽에 자리 잡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넘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